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3일 밤 10시 38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약 2년이 지났네요. 2019년 3월 18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지시를 했느냐 하면 법무장관과 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놓고 한 사람은 검찰과 관계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찰과 관계되는 사람이죠. 이 특정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이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시한 게 뭐냐?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너희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하여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길게. 아니 이 세 사건이 무슨 큰 사건입니까 이거.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그 전에 두 번이나 해가지고 공소시효 다 끝나가지고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인데 이렇게 기나 길게 무슨 성명서 낭독하듯이 하노니까 얼마나 검찰이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불거지듯이 김학의 씨는 출국 금지 대상도 아닌 사람을 출국 금지 시켜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른바 성접대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건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도 대통령이 지시한 건데 해가지고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더니 1심에서 무죄, 석방, 2심에서 그 본안과 아무 관계가 없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어서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이렇게 무리가 생긴다는 게 이게 처음입니까? 2018년 7월에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일탈 행위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무사를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관 이재수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며칠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권 탄압적 수사, 인권 탄압적 수사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사치를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출국 금지 시킨 거는 이거는 위법이다. 출국 금지를 무리하게 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했다 하는 게 한참 지금 조선일보 특종으로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그때 이미 제가 2019년 3월 23일 조갑제닷컴에 그 관계를 썼더라고요. 그때 이미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이렇게 김학의 출국 금지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이미 사건 나자마자 제가 불법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이제 불법이었고 그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객관적 입장에 있는 검사에게 수사를 지시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또 문재인을 겨누는 수사가 되고 맙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은 이 권력형 수사를 하면은 다 청와대로 가요. 청와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갑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거북하게 여기는 이유가 검찰로 계속 권력형 비리 정보가 들어오면은 계속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약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집요하게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아직 7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계바늘을 2019년 3월 23일로 돌려가지고 왜 제가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단정을 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3월 22일입니다. 2019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확인해보니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상부에 보고한 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한 사후 조치라는 의견이 강하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따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조사는 검찰이 과거 처리한 사건 중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들을 재조사하는 게 목적이지 수사가 아니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그는 피내사자 범죄 혐의입니다. 피내사자라는 것은 범죄 혐의 조사입니다. 피내사자가 아니라 피조사자. 피조사자는 진상규명을 하는 겁니다. 조사와 수사는 다릅니다. 피조사자 신분이므로 법적으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구속할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출국금지나 구속이나 인간의 자유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제지당할 당시 출입국 당국에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나가는 것이다. 도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한 관계자의 의견을 이렇게 전했다. 수사기관의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알려진 의혹만으로 출입국 관리 당국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은 과잉 조치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과잉 조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불법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긴급 출국 금지 조치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법무부는 긴급한 경우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진상조사단의 조사 자체가 내사 단계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지만은 검찰 간부는 딱 법적 신분으로만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였다고 보인다며 나가버렸으면 모두들 출입국 관리 체계에 구멍 뚫렸다고 비난하지 않았겠느냐고 했으나 법률 규정 제가 알아보니까 두 사람의 주장은 법률 규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법률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에 없는 사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출국을 정지시키는 이 행위는 완전한 권력남용입니다. 권력남용 중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권력남용입니다. 사람의 이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니까요.
출입국 관리법에는 출국 금지의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 대상일 수는 있는데 이는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피내사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지 진상 파악 수준의 조사 대상자는 피내사자가 아니다. 진상 파악 수준의 조사 대상자를 피내사자로 둔갑시켰다면 거기에 사건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없으니까 이번에 사건 번호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건 왜 이러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강하게 수사를 지시하니까 이런 무리가 생긴 겁니다. 이 책임은 다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문재인의 불법한 수사 지시를 중간에 차단하지 못한 그 장관 같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죠. 그건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야죠. 아니,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데 안 된다고 왜 못합니까? 헌법 제7조가 있잖아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즉 상관이 지시하는 것이 헌법 7조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할 권한이 있고 거부하는 그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게 헌법 7조입니다. 그런데 헌법 7조에 의거하지 않고 너무나 이 권력에 굴종해가지고 법을 어긴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지금부터 초조할 겁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계류 중인 사람.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간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김학의 씨는 여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역시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 출국 금지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일단 잡아두고 사후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건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이 수사 대상이 아닌 조사 대상인 사람이었다. 출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3. 문제가 된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났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원천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별건 수사를 아니하는 한 그 성급협대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니까요. 공소시효가 끝난 사람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처벌할 수 없는데 왜 수사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단을 드러내면서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은 공소시효를 무시한 직권남용적 성격을 띠었는데 당국이 이 지시를 무리하게 따르다가 위법적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 위법을 감추기 위해서 그 뒤에 서류를 조작하고 했다. 그런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작년 7월 27일 그러니까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에 막 착수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정보 수집 사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예단하니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어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한 것의 재판이다. 제가 생각해도 아주 잘 정리를 했네요. 벌써 2년 전에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제가 단정을 했는데 그 불법이 이제 조선일보 등의 기자들의 맹렬한 취재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은 좋은 기자의 사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